손흥민 없는 토트넘 많이 어색하시죠? 어느 팀을 두고 프리미어리그를 좀 봐야 할까 정말 애매하긴 한데 아직까지는 프리미어리그 시청 우선순위는 손흥민이 가장 사랑하는 팀 토트넘 7년 동안 응원했다 보니까 떼지지 않는 네, 토트넘이 가장 우선이 되고 지금 맨유, 뉴캐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가 끝나고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2라운드에서 이제 한 경기가 새벽에 먼저 치러졌는데요. 런던 더비로 웨스트햄 대 첼시의 경기였습니다. 양팀 모두 1라운드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은 승격팀에게 3실점 대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고, 첼시는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 더 이 악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홈 경기인 만큼 팬들의 응원으로 힘을 얻으면서 첼시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웨스트햄은 쿠두스를 토트넘으로 보냈지만 파케타가 복귀했기 때문에 이전 전력과 뭐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비 조직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첼시는 경기 직전에 콜 파머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변수가 발생했지만 사실 스쿼드가 워낙 탄탄해서 별일이라고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전반 초반에 파케타가 깜짝 왼발 중거리 슛으로 앞서 나가면서 시작은 정말 좋았는데 이걸 운이 안 좋다고 해야 할지 수비 조직력이 최악이라고 해야 할지 무려 5실점을 하면서 대패를 당했습니다. 전반 30분 좀 넘어서 1대3이었는데 이미 팬들은 자리를 뜨고 있더라고요. 공격에 있어서는 첼시가 운이 좀 더 좋았던 것 같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웨스트햄의 포터 감독 이러다가 진짜 10경기 안에 경질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기가 바로 2라운드의 최대 빅매치 맨시티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현재 완전 놀림감이 된 상황이죠. 크리스탈 팰리스 에이스 에제 영입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에제도 합의했고 구단 간에도 합의가 됐다고까지 했는데 갑자기 아스날의 하베르츠가 장기 부상이라고 떴고 그러더니 몇 시간 만에 토트넘이 공들여서 합의한 이적료보다 더 높게 부르면서 간단하게 에제는 뭐 더 좋다고 아스날을 선택해버리면서 토트넘은 완전 세댔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다른 영입이 없는 토트넘 상황.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전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프랭크 감독은 의외로 매우 여유로웠고 에제에 대한 질문들에 토트넘에 오길 원하는 선수만 받겠다는 입장으로 강경한 태세와 자신감이 넘쳐 있었습니다. BBC에서도 이 부분을 포인트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감 전까지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데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누구일까요? 네, 누가 있을까요? 우선 맨시티의 사비뉴가 대상입니다. 문제는 사비뉴는 공격형 미드필더와는 좀 거리가 먼 윙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윙어는 넘쳐납니다. 멀티포지션 소화까지 감안한다면 쿠두스, 히샬리송, 존슨, 텔, 오드베르, 솔로모, 클루셉스키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사비뉴를 영입한다는 건 누군가는 떠나 보내겠다는 뜻일 수 있는데 사비뉴는 쿠두스와 똑같이 주발이 왼발입니다. 하지만 사비뉴는 왼쪽, 오른쪽 모두 가능하죠. 에제도 영입을 했다면 혹 윙어로 점 찍는 것일 수 있습니다. 최소 2달 이상을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공격 자원에서는 마땅히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을 선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쿠두스가 있는데 분명 아약스 시절에도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했고 웨스트햄에서도 상황에 따라서 중앙에서 뛰고 모에스 감독은 중앙에서 더 위협적인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쿠두스가 중앙을 맡고 사비뉴가 오른쪽을 맡을 수도 있겠죠. 축구 경기에서 한 포지션에만 지키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클루셉스키가 돌아와도 너무 오랫동안 출전하지 못한 만큼 경기 감각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공격형 미드필더도 뭐 사실 절반의 성공이었을 뿐 절대적 성공은 또 아니었잖아요. 우선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이 사비뉴 영입을 위해서 7천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를 제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 수뇌부는 지난 10일 동안 사비뉴와 관련된 모든 접근을 차단했지만 토트넘은 한 번 더 도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사비뉴는 스페인 리그 지로나에서 뛰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시킨 핵심 선수였고 그 활약으로 맨시티가 공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시티에 오래 있지도 않았는데 이적설이 뜬 거고, 맨시티는 사비뉴 이적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싶은 건지 쉽게 보내줄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는 부상 중입니다. 토트넘은 분명 손흥민 대체자도 필요하지만 공격형 미드필더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강인 링크가 떴습니다. 자, 우선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주관성을 빼고 현재 나온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 리그,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단 1분도 뛰지 못하면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된다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떠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이강인급의 선수들이 널려 있다 보니까 경쟁이 매우 심하고 거의 사순위급 선수입니다. 한두 명 부상 당했다고 해서 주전이 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프랑스의 신뢰도 높은 매체에서는 이강인이 챔스 결승과 클럽 월드컵 결승에서 뛰지 못하면서 마음이 변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프랑스를 떠날 것이 매우 유력해 보였는데 상황은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토트넘과의 슈퍼컵에서 추격골을 넣으면서 불씨를 지폈고, 결국은 경기에서 동점 만들고 승부차기에서도 깔끔하게 골을 성공시키고 파리 생제르맹이 역전하듯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이강인의 공이 굉장히 컸죠. 그러더니 개막전에 선발 출전하고 이번 2라운드마저도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니 뭐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주전 선수들이 다치지 않는 이상 이강인은 후보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강인의 이적설이 뜨고 있었는데, 영국 팟캐스트 풋볼 트랜스퍼스에서 토트넘이 에베레츠 에제 영입 실패 후 이강인을 5천만 유로에 영입하기 위해 주시 중이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모건 깁스 화이트, 에제 영입에 모두 실패한 토트넘은 이제 이강인을 포함해 2명을 잠재적 보강 옵션으로 올려놓았다. 이강인은 지난 시즌 PSG에서 주전이 아니었다. 토트넘은 이미 올 여름 초부터 5천만 유로 규모의 영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은 사비뉴 또는 모나코의 마그네스 아클리슈에 대한 관심도 있다. 토트넘이 확실히 접촉한 또 다른 선수는 이강인이다. 이는 올여름 초부터 진행된 이야기로 PSG에서 비주전이었던 그를 데려오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본 대화가 있었다. PSG는 그와 동행할 의사가 있지만 선수 본인이 매력적인 제안을 받으면, 그리고 구단이 대체자를 살 시간이 있다면 매각할 준비가 돼 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손흥민을 LAFC 보내며 상업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한국 팬들의 관심을 이어갈 새로운 스타 한국 선수를 토트넘이 즉시 영입하는 건 의미가 있다. 이강인의 몸값은 5천만 유로로 아클리우슈나 사비뉴보다 더 저렴한 선택지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토트넘이 영입한다는 BBC 보도가 아니고 신뢰도 높은 이적 전문 기자들의 보고도 아닙니다. 영국 최고 유력지 더 타임즈 소속의 기자인 덩컨 캐슬 기자가 팟캐스트에서 한 말인 겁니다. 최근 영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이 손흥민으로 인해서 매해마다 1,000억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보도가 됐었죠. 반대로 하면 이제 손흥민이 없기 때문에 1,000억 이상이 손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만 1라운드부터 토트넘 스타디움은 태극기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선수 영입이 연이어 실패한 것은 비용을 컨트롤하다가 실패한 겁니다. B클럽과 다르게 재정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접근한다는 거죠. 아스날 사장이 부임했어도 달라진 게 없다고 봐야 합니다. 파리는 이강인을 높은 금액에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 팔고 있는 건데,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과 비교도 되지 않지만 토트넘이 이강인을 영입하게 되면 파리가 원하는 금액을 준다고 해도 정말 손해를 볼 리는 없고, 프랭크 감독이 선수에 맞게 전술적 유연성도 있는 만큼 결코 불가능한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8일 남은 이적 상황, 과연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고 보니까 왜 토트넘 뉴캐슬전 때 이강인이 직접 경기를 보고 있었죠? 뭐야? 네. 한편 토트넘 맨시티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프랭크 감독은 맨시티를 상대로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자가 왜 유독 토트넘에게만 어려워하느냐고 물었는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냥 토트넘이 어려운 팀이다. 그들은 전방에 워낙 좋은 무기를 갖췄었다.
아마 손흥민과 케인을 두고 한 말이겠죠. 과르디올라 감독은 정말 감독이 바뀌어도 토트넘에겐 약했습니다. 케인이 없어도 손흥민이 있을 때 또 성적이 좋지 못했죠. 이젠 감독도 바뀌고 손흥민, 케인도 없는 토트넘을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징크스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네.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을 상대한다. 아마 속으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결과 예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왠지 토트넘이 그냥 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들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